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엠베드 42번째 시간, 오늘은 디버그 함수와 에러 디코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printf, 프린트 포맷 함수 있죠.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포맷을 설정할 수 있는, 그 포맷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 그 프린트 포맷 함수, 그거와 동일한 기능의 함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 약간의 뭐 디버그 전용으로 해서 약간의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아직 함수가 뭐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디버그 전용의 함수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의 양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은 그 프린트 F와 차별화된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에러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뭐 신텍스 에러, 가벼운 신텍스 에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그 코드를 살펴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지만 신텍스 에러 말고 페이탈 에러 같은 거, 그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드웨어가 재부팅되는, 리부트되는 그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로그로 남았을 때 그 로그를 보고 우리가 어떤 에러인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엠베드에서 에러 디코더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 스테이터스 코드에 에러 스테이터스를 넣으면 그거와 관련된 그 설명이 쭉 나오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는 다 개발을 직접 하는 그 함수나 어떠한 기능은 아니고요. 개발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디버그 함수부터 알아봅니다. 자, 디버그 함수는 프린트 F 함수와 마찬가지로 서식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서식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d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 이런 조건식을 지정자, 지식자, 지정자라고 보통 그러죠. 저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실수 같은 경우는 F, 그다음에 스트링 캐릭터,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정수, 유도 정수 뭐 그죠? 그런 문자를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프린트F하고 똑같이 디버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프린트F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버그 함수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좀 더 있는데요. 디버그 언더바 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인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어떤 조건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 언더바 if 첫 번째 인수가 ledr을 읽은 값, 리드한 값이 뭐랑 같으면 1과 같으면, 그죠? 1과 같으면 이 로그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대신하는 거냐면 if문을 대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if에서 조건식 여기 나오죠. 조건식에 만족을 하면 뭐뭐뭐뭐 실행문이 나오겠죠.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실행문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번거롭게 이렇게 코딩하지 말고 바로 디버그 if로 해라 라고 해서 이 앞에다 조건식을 써주는 겁니다. 이 조건식의 결과가 뭐 true, true, true이면 뒤쪽에 있는 로고가 출력이 되는 거겠고요. false면 이 앞에 있는 게 false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로그가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됐죠? 자, 그래서 디버그와 디버그 if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함수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이런 함수 말고 디버그 같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워닝이라든가 에러라든가 그런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함수를 구분을 해서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양한 기능은 없고요. 따글랑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후 더 많이 발전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거를 뭐 간단하게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엠베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디버그니까 디버그 함수를 쓸 거니까 디버그 뭐라고 할까요? ex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메인 파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깃에서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인에다가 첫 번째 뭐 인클루드 해줘야 되겠고요. embed 헤더 파일 자,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int 메인에서 이렇게 메인 함수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while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디버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는데, 디버그를 그냥 출력을 해보지 말고요. 제가 지금 회로 설계를 이제 디지털 2번, 디지털 3번에 각각 빨간색 LED와 초록색 LED를 설치를 해놨고요.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서 저 LED의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디버그 프린트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디버그 함수를 이용해서 스테이터스가 LED의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출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아웃 LED R 디지털 2번에 결선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3번으로 초록색이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빨간색을 갖다가 빨간색을 킬까요? 예, 키겠고요. 턴 온 하겠고 얘를 턴 오프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로 뭐 이건 별 상관없는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겠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LED의 스테이터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 켜져 있으면 끄게, 꺼져 있으면 키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연산자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테이터스를 서로 바꾸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스레드도 한번 줄까요? DHREAD 스레드에 있는 SLEP 슬립 뭐한 2초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 초록불이 그 깜빡 번갈아 가면서 깜빡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용했던 것 같은 경우는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뭐 뭐라 할까요? LED R 스테이터스 간 다음에 10진수니까 이렇게 10진수 그 다음에 계행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LED R에 리드 값을 가지고 왔었죠. 초록색도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그죠?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좀 하나 붙여줄까요? 프린트 이거는 프린트 F 갖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하면 각각 LED R과 LED G의 스테이터스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출력을 하게끔 해주는 함수가 프린트 포맷 함수, 프린트 F 함수였습니다. 엠베드 OS 라이브를 전부 다 가져와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 풀 컴파일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겠지만 그죠? 좀 멍 때리고 모니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개발자의 심정이 약간은 조금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할 때는 풀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 자, 오늘 할 디버그하고 그 다음에 에러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주 목적보다는 개발을 하는데 서포트해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약방의 감초식으로 알아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컴파일이 된 듯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바이너리를 어디 갔나요? 디바이스 쪽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초록색과 빨간색 불이 2초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깜빡깜빡 이게 되겠고요. 어, 로그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안 켜놨네요. 자, 먼저 3번. 자, 커넥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0과 1, 1과 0 번갈아 가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디버그로 바꾸면 똑같아요. 시간 걸리니까 그대로 재활용해서 쓸게요. 자, 프린트 포맷 함수를 갖다가 그냥 디버그 함수 별 특별함 없이 이걸 어떻게 디버그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이게 디버그예요. 자, 아직까지 좀 어설프죠. 이럴 바에는 프린트 포맷 그냥 쓰던 거 쓰지 뭐하러 디버그를 쓰겠습니까? 그죠? 향후 계속해서 뭔가 아직 함수인 거 보니까 좀 나중에는 이제 클래스화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 것 같긴 합니다. 디버그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주석 처리 해주겠고요. 프린트 포맷 함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 문자도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됐고요. 열어서 예, 보시면 예, 디버그로 해서 디버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버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요거 말고 이제 디버그만 갖고 있는 기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잠시 제가 주석 처리를 해 주겠고요. 디버그 F가 있어요. 디버그 F. 그래서 디버그 F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식의 true일 때 로그가 일 때만 로그가 출력이 되도록 한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니까 새로 코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코드를 좀 재활용을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빨간색과 그린색이 하나는 한 번은 이것도 가져와야 되겠죠. 이것도 좀 가져오고요. 2초마다 빨간색이 ON이 될 때가 있고 숫자로 상수로 해서 1로 될 때가 있겠고 그린도 마찬가지로 리터럴 0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터럴이 1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로그를 그 온 됐을 때만 출력이 되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거는 이런 거 있어요. 디버그 r 아니, 디버그가 아니라 if 문을 줘서 led r 점 read 한 개 뭐랑 같으면 1과 같으면 프린트 f에서 왜 이러는 거야? 네, 프린트 f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d 한 다음에 led r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led r 점 read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현재 어떻게 디버그 if를 쓰면 됩니다. if 쓰고 이 첫 번째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가는데요. 뒤쪽이 그 로그, 앞쪽이 그 첫 번째 인수가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edr.read 한 값이 조건식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if문 쓰듯이 1이면 이 결과가 true이면 뒤쪽에 있는 로그가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ledr is on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개행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그 빨간색 LED가 어떻게 꺼져 있을 때, 즉 0일 때, 0 리터럴이 0일 때는 어떻게 로고가 찍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린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해줘.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절절히 뭐 요 간단한 요런 거 하나 출력하려고 if문 어쩌고 저쩌고 조건문 이런 거 다 다를 필요 없이 이렇게 디버그 if를 이용하면 인수로 조건칙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예. 빨간색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초록색이 또 들어오면 초록색 들어오고, 그죠? 각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 시기 true일 때만 어떻게 로고가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디버그는 뭐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printf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디버그 f 조금 더 간략하게 조건식을 넣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러 디코더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주로 에러는 이제 아이고 신텍스 tx 신텍스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고치면 구문 에러죠, 구문 에러. 구문 에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틀린 곳이 지적이 되고 그 틀린 곳을 우리가 따라가서 코드만 수정하면 대부분 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결되는데 이런 거 말고 뭐 대표적인 게 페이탈 같은 에러, 페이탈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치명적인 에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드웨어가 더 이상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은 됐으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레드가 꼬였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 네트워크가 이상하다든가 그런 기능에 의해서 발생한 에러기 때문에 이런 건 어차피 수정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럴 때는 하드웨어가 자동적으로 그냥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고 다시 재부팅을 하게 돼서 재부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걸 만나면 또 재부팅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에러가 어떤 게 발생했는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엠베드는 좀 그나마 친절하게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제 요게 이런 게 이제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러 인포인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에러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이렇게 스테이터스 값을 명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코드, 이 코드도 다 306배에 해당되는 어떤 그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데요. 이럴 때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화면 로그에 나오는 거를 갖다가 컨트롤 C에서 이 에러 디코드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으면 이 에러가 어떤 에러다. 그 시스템 타입의 에러고 플랫폼 모듈이고 여기가 중요하죠. 에러 코드를 보니까 RTOS 스레드 에러다. 스레드 쪽에서 RTOS 스레드 쪽에서 발생한 에러다. this error is a trigger when a thread related error occur kernel RTOS. 커널 RTOS에서 발생한 에러를 사용할 때 그쪽하고 연관된 에러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아무 숫자나 다 쓴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가 나왔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 똑같이 해보는데 방금 했던 8001013일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눠 볼게요. 이것도 뭐 그런 애로고요. 좀 다른 걸로 해봐야 되는데요. 80010 10100으로 해볼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알 수 없는 에러죠. 그래서 모든 에러를 다 엠베드에서 다 이렇게 코드화해서 스테이터스로 코드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에러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행히 걸리면 아까처럼 뭐뭐뭐뭐 된 에러가 나왔다. 그렇게 발생을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DB화 되지 않은 새로운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unknown 에러라고 해서 밝혀지지 않았다. 그죠?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하고 그 런타임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 스테이터스 값 요걸 가지고 구글링 하셔도 좀 나옵니다. 구글링 해도 나오는데 에러 디코드에다가 넣으시면 엠베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요거를 가지고 하면 여기에 어떤 에러인지, 그죠? 뭐와 관련된 에러인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혹가다 이제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C 갖고 하잖아요. C 갖고 하는 그 프로그램 언어를 베이스로 하는 언어가 C하고 C++를 이용하는데요. 예배 처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석을 좀 처리해 볼까요? C++에서 우리가 주석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렇게 하죠. 트라이 캐치를 이용하죠. 그래서 트라이 해주고 캐치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인트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트라이에서 프린트F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요게 이제 요 구문이 트라이 캐치 요 구문이 하나의 예외 처리를 하는 구문이잖아요. 근데 저장을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을 됩니다. 자, 이걸 컴파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컴파일을 신나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덱스 에러 같은 경우는 별 뭐 문제 없이 틀린 구문을 찾아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고요. 컴파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 can use try with exceptions disable 예외 처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try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엠베드에서 사용하는 C하고 C++ 이제 그 언어를 그 엔진을 올렸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try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트라이 캐치는 엠베드 이쪽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구문은 옳지 않은 구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상표로 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오늘은 이제 그 디버그 함수하고 그 다음에 에러 디코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에러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런타임 시점에 컴파일 시점이 아닙니다. 런타임 시점에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 스테이터스 값이 나오고요. 그 에러 스테이터스 값을 엠베드에 제공해주는 에러 디코더에 넣으면 어떤 에러다. 알려진 에러 중에는 어떤 에러다라고 설명하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